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미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대신 대만을, 러시아 대신 우크라이나를 이 정상회의에 초대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밥돌 전 상원의원 추도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열린 추도식입니다. 공화당인 돌 의원 추도식에는 최근 보기 드물게 민주공화 정치인들이 함께 참석해 그의 정치력을 말하면서 추도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영국 제약회사가 만든 코비드-19 바이러스 치료제를 승인했고, 공화당 상원 의원 전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디트로이트 교육구가 교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자 부모들의 반발이 강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 보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강해집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196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노동시장의 강세를 동시에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없는 연방정부를 만드는 대통령 행정명령도 어제 서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대법원이 낙태법을 무효로 하면은 다른 주 주민의 낙태도 무료로 시술하는 낙태 안전지역이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엄마가 20대 딸의 신분을 도용해 융자받아 대학에 다니다가 결국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은 무척 바빴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아침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정상도 참석을 하고 세계 110개국의 정상은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80분 이상,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다른 대표들이 참석을 하는데 지금도 열리고 있고요. 오늘 시작은 개막식은 개막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했고, 그리고 아마 오늘 끝날 때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정말 중요한 그 미국의 역사에 큰 힘을 실었다라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그곳에서 추도식을 열죠. 밥돌 전 상원 의원이 지난 일요일에 98세로 폐암으로 숨졌고, 장례식은 내일 있습니다. 오늘 의사당 한가운데서 추도식이 있었는데 여기도 잠깐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추도식이 의사당의 중앙홀에서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정상회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그 개막식에서 얘기한 것은 민주주의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Because here is the here in the 미국을 United 말하죠. States. We know as well as anyone that renewing our democracy and strengthening our democratic 지금 뭐 institutions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뭔가 그 민주주의를 리뉴잉하는 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o live up to our highest ideals and to heal our divisions.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 분열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같은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리뉴하고 하는 것은 쉽게 아무 노력 없이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그 위협을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가국의 한 반 정도는 그러니까 한 뭐 50개국 정도는 민주주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금 뭐 2015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몇 국가가 줄어들고 굉장히 요즘은 뭐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든가 무슨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든가 브라질, 이 브라질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이번에 초대가 됐습니다만 브라질의 그 볼소나로 대통령이라든가 무척 그 독재가 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글로벌한 그런 그 민주주의 그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해가 되겠다, 모범이 되겠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나라가 초대받았고 어느 나라가 초대받지 않았느냐인데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초대받지 않았고 대만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대통령이 시간을 쏟은 곳이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했음 그 이슈입니다. 러시아 초대하지 않았고 대신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초대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오늘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밖에 뭐 헝가리라든가 터키라든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라든가 이런 나라는 초대받지 않았는데 미국이 110개국을 초대하면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는 조금 떠오르는 민주적인 것을 시도를 하는 것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국가이기는 합니다만은 프랑스를 생각을 할 때 프랑스와 미국이 서로 그 비행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그 나라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이기 때문에 최근에 호주에 이 그 핵파워를 장착한 잠수함을 팔기로 했고 프랑스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물론 그 핵파워는 아니었습니다만 프랑스와는 그런 것 때문에 프랑스와 지금 사이가 아주 뜸악해졌는데 물론 다시 만나서 하하 웃기는 했지만 또다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를 초대를 해서 프랑스를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었겠죠. 미국의 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브라질의 말 그대로 아주 그 극우적인 독단적이기도 하는 그런 그 자이르 볼소나로 대통령을 초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면서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책을 또 민주주의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악관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있을 때 그 국가의 어떠한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그 리더나 아니면 하나의 당이 독재당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한순간 뭐 볼소나로 때는 그렇지만 그 전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연관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당, 한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소사이어티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볼소나로 그 브라질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미국이 창피한 부분도 있죠. 다른 나라도 미국이 와라 모여라 하니까 모이기는 했는데 미국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를 웬만하면 모든 그 제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느 정도의 약간의 단점과 오점이 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의 방향 같은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 넘버 원이 투표권입니다. 이 투표권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좀 뻘쭘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의사당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주주의의 최대의 보루라고 하는 의사당의 폭도들이 들어가서 하원 의장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멀쩡히 하원 의장 데스크에다가 놓고 앉고 뭐 메모를 붙여놓고 뭐 이런 형태의 최악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하면서 이 얘기를 말하지 않더군요.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미국도 민주주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열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차마 창피해서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상회의를 해야지 되겠다. 더군다나 가장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10개국을 아직도 미국은 동시에 모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카메라를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 혼자 앉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칸칸이 해서 정상들이 쫙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그럼 그 정상들이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여라 했지만 많은 스케줄을 캔슬하거나 포기하고 바이든 미국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직은 미국이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괜히 그러겠습니까? 광에서 인심이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를 양보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2천만 달러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내가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예를 들어 서명한 행정명령 같은 것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수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생 민주주의 국가 같은 데는 그것이 딱 자리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부패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미국이 그만큼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개막 연설을 하고 다른 회의가 진행 중이겠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직 클로징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 25분이니까 내일도 회의는 이어지고요. 이틀째. 이제 의사당의 홀에서 로버트 조셉 돌 전 연방 상원의원 한 38년 했고요. 한 50년 정도 정치인으로 일했습니다. 실패한 부통령 후보였고 실패한 대통령 후보였고 소셜 세큐리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정말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 명의 오늘 의회 지도자들이 그의 추도식에 참석해서 말한 것처럼 초당적인 것에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기 드문 초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당의 중앙에 딱 이제 성조기로 덮여진 돌 의원의 전 의원의 관이 딱 안치됐습니다. 관을 열진 않았습니다. 오늘 관이 안치되고 이제 엘리자베스 돌 여사가 오고,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은 공화당 정치인이었어요.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켜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공화당 민주당 다 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바쁜 스케줄에서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왔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 왔고 민주당이잖아요. 공화당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당연히 참석을 했죠. 오히려 저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대표 연설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어디 자리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왔고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왔고 조금씩 오늘 추도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고인에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고 하는 장면에서는 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함께
함께 그에게 마지막 바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 다 추도사에서 여러 가지, 한 사람은 민주당, 한 사람은 공화당으로서 어떻게 밥돌과 일하고 친구였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하는 것을 최근에 아주 그 드물게 봤고요. 국방장관도 참석했는데 국방장관은 군복 안 입은 민간복 차림으로 뭐 그는 군 출신이지만 보통 이제 미국이 국방장관을 민간인 출신을 많이 두지만 이번에 군 출신이지만 군복 입지 않고 사복 입고 오늘 이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도울 여사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으로서 그 장관도 했고 상원의원도 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밥돌은 그 캔사스 주에서 상원의원을 했고 그런데 이 와이프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추도사 하러 그 연단으로 갈 때 낸시 펠로시와 이 엘리자베스 도울 그 악수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악수하고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하고 마스크는 꼈지만 악수하고 낸시 펠로시가 추도사하고 나가는데 엘리자베스 도울이라는 전 공화당에서 장관을 지냈고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사람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에게 이렇게 그 서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해서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해서 귀옛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고 나가면서 엘리자베스 도울 여사에게 악수를 청하니까 또 여기 바이든 대통령은 한 손으로 엘리자베스 도울 여사는 미망인은 두 손으로 이 대통령 손을 꼭 잡았었고요. 오늘 대통령은 이 추도사에서는 이 민주주의의 영웅이다.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여기 의사당 여기에 속한 사람이고 정말로 밥돌은 상원의원 자리를 좋아해서 빌 클린턴과 그 공화당의 후보가 돼서 대선을 막 치르고 할 때 할 수 없이 상원 자리를 사임할 때 너무너무 사임하기 싫어하면서 사임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역사의 거인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밥돌을. He too was a giant of our history, of principle and persistence, of courage and conviction. I had the great honor of serving with Bob, as many of you around. 그러니까 이제 여러 면에 있어서 어떤 그 원칙이 있고 원칙을 계속 이어나가고 용기, 민주주의에 관한 확신 이런 것들로 그래서 본인도 상원의원으로 아마 겹친 기간이 25년인가 봅니다. 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영광이라고 했어요. I commuted every day. 네, 그리고 이제 그 델라웨어에서 워싱턴으로 뭐 열차 타고 출퇴근할 때 그와 관련된 법안 마련하는데 밥돌 의원과 연관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 추도식에서 웃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미국인으로서 그 챔피언이다. 뭐 꼭 당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정도전이 뭐 이성계 아래서 일하면서 이성계를 위한 이씨 일가를 위한 조선이 아니라 국민 조선 그 국민을 위한 국가다 하는 그런 것처럼 일했다는 것이 바로 밥돌 그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지만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미국인으로 일했다. 뭐 이런 그런 그 오늘 그 추도식이었고요. 해서 많은 매체에 보면은 밥돌이 나의 보스였다, 멘토였다, 그리고 또 뭐 나의 친구였다. 어떤 사람은 더 힐에 오늘 기고문 쓴 것 보니까 그는 나의 보스, 멘토, 그리고 또 뭐죠? 그 친구 세 가지 다였다. 뭐 이런 얘기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사스 출신의 정말 더스티 볼 아주 힘들 때 캔사스에서 태어나서 2차 대전 때 이태리에서 공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오른손을 평생 그 쓰지 못해서 딸아이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오늘 그 딸도 다 큰 성인이 돼서 엄마 미망인인 엘리자베스 도울 여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들어올리지 못한 엘리자베스 도울 여사와 사이에서 낳은 그런 그 아버지였지만 아무튼 끝까지 98세까지 공화당으로서 끝까지 그 당적과 당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일했었던 밥돌 의원 그 추도식도 이제 끝났고요. 내일 장례식이 열립니다.
제가 이 캔사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 캔사스 거기서 학교 다니고 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룹이잖아요. Dust in the Wind를 며칠 전에도 왜 잠깐 생각이 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났는데 인생에 관한 노래잖아요. Dust in the Wind 하는 이 밥돌의 출신지인 캔사스 출신의 그룹들이 얘기한 Dust in the Wind가 또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이게 그 창세기 전도서 그 1장 14절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매니 하늘 아래서 정말 이뤄놓은 열매로 이뤄놓은 그런 일들도 나중에 보면은 뭐 헛되고 헛되더라 뭐 바람처럼 흩어져 나가듯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노래 자체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밥돌 의원이 사망했다 할 때 제가 Dust in the Wind 그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성경에서 뭐 착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이 과연 그 뭐 신앞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 말고요. 과연 모든 것이 다 밥돌이 98세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기고문도 써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숨진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의 인생이 다 뭐 예를 들어 한 줌 흙으로 가든지 영원히 어떻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사람은 헛되고 헛되도다 뭐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밥돌 의원은 세상을 떠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잊혀지겠지만 또 더 많은 사람은 그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도 훨씬 젊은 후세에서는 그가 한 일을 그의 의도를 그의 용기를 그의 확신을 또 원칙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정도전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도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더라.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 오미크론에 관해서 전해드리겠는데 중요하게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릴 부분은 학교가 이제 또 온라인으로 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고 하거든요.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히 뭐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일하자, 공화당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일하자, 이런 것 안 합니다. 거의 초당적이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경계 같은 것,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마지막 광고가 수라원 그 광고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수라원인데요. 제가 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다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푸드 그 책을 하나를 발간을 했는데 미국에서 뭐든지 뭐 아주 그 기본적이라든가 최고로 좋은 정수 같은 것을 딱 모아놓고 하면 101이라고 하잖아요. 로스앤젤레스 101 레스토랑을 소개를 했는데 그 101 레스토랑 가운데 수라원이 그 포함이 돼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한국 식당은요. 그 박대감 바베큐, 소반, 선롱당, 그 설렁탕 파는 육가에 있는요. 그리고 수라원 순두부 이렇게 돼 있는데 수라원 순두부 뭐라고 썼던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그렇게 썼어요. 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이 오늘의 미국에서
그 두부를 그 생순 두부를 만들고 해서 만드는 그런 그 수라원이다 하면서 다른 메뉴도 좀 소개를 하고 수라원 순두부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소개된 게 뭐 이탈리안, 멕시칸, 뭐 그냥 뭐 퓨전, 뭐 프렌치 너무너무 많아요. 아메리칸 스타일. 그런데 한국 식당이 한 5개 정도 제가 좀 전에 불러드린 데 소개를 했고 수라원을 그렇게 아무튼 소개를 했다는 것.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수라원이 이 큰 그 매체 그 또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좀 감사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표현이 되니까 좋네요. 네, 오미크론은 2억 명이 지금 미국 사람들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 확인됐고요. 그런데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법이 될 리가 전혀 없는 숫자상으로 상원에서 법안이 하나가 뭐 결의안이기도 하고 법안이기도 하고 한 게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 민간 회사 직원이 100명 이상 되면은 백신 접종을 받던가 아니면 안 받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그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무효화한다는 것을 공화당 의원 50명, 상원 의원 전부가 찬성을 했고 민주당에서 2명이 찬성을 해서 52대 48로 한 48명 전부 또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영향력은 없고요. 그만큼 공화당에서는 그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의약국은 면역 시스템이 약한 사람에게 에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이버실드라는 치료제를 미국 사람들도 그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기 전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증상, 심각한 증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저가 어제에 이어서 또 이제 새로운 내용 나온 것이 이스라엘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뭐 이 사망률을 오미크론 사망률을 90%까지 줄인다. 이것도 처음 나온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비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찐 세포를 더 그 날씬한 세포보다 더 잘 그 감염시킨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5번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케이스는 완전히 그 로컬인데 그것도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았는데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돼서 지금 격리하고 있고요. 증상은 뭐 백신 2번 접종 받고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보더라도 저쪽 북쪽의 알라미다 카운티에서 6분,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도 6분, 그 가운데서 전혀 이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서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위스콘신을 갔다가 확진되신 분들도 계시고 로컬에서 이렇게 LA 카운티처럼 이 정도 되면은 로컬에 오미크론이 많이 퍼졌다라고 확신은 아니지만 추정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뭐 백신 접종한다 하니까 시위 같은 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한 2가지 오미크론과 관련된 미성년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뿐만이 아니지만 디트로이트에 있는 학교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선생님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선생님들도 뭐 직업을 그만두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워낙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힘들지 않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으면 이렇게 많이 그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뭐 선생님이 모자라고 또 뭐 바이러스가 더 확진된다던가 해서 결국은 디트로이트에서 적어도 6군데 학교가 이 취재할 당시까지는 금요일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추수감사절 때 뭐 일주일씩 쉬었고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디트로이트뿐만이 아니라 그랬더니 예를 들어 싱글마더의 부모인 경우는 이제 겨우 아이가 학교를 가서 나도 좀 일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너무 분노하시는 어머님들까지 계시고요.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 가지 못했을 때 정말 그 태도 엉망이었는데 처음에 또 학교 가고 나서 적응하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다닐만 하다 싶었더니 이렇게 된다고 굉장히 그 화나하시고 아니면 걱정하시고 나는 어떻게 회사에 가야 되지? What should I do? 이러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겁니다. 워싱턴주에서도 그 세틀 교육구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날짜가 있고 오틀랜드가 아니라 이렇다니까요. 오레곤주의 오틀랜드 뭐 한국처럼 하도 말 짧게 하는 그런 그것을 이곳으로 가져오면 오틀랜드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레곤주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오레곤주 하면은 뭐 포틀랜드 잘 알려져 있고 대표적이고 하니까 오틀랜드가 아니라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플로리다주도 역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는요, 뭐 허리케인 데이 해서 추수감사절 그 주간에 한 주일을 다 쉬었답니다. 어차피 선생님들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유타주는 11월부터 금요일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갑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일단 그렇게 잡아놨거든요. 선생님들은 워낙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지역에 따라서는 비교, 인종, 이론을 가르쳐야지 된다, 아니다. 선생님들도 잘못 말했다가는 문책 당하고 그리고 뭐 마스크 착용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논쟁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안전도 염려가 되고요. 본인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고 또 집에 가면 나이 드신 어머님이 계시고 하는 이런 경우 이래저래 선생님들이 많이 모자라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조교사,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선생님들도 부족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것도 큰 문제죠. 교육에 있어서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나 두 분을 다 잃은 어린이도 있고 부모님이 아니라 원래 보호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후견인 아래서 자랐는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린아이, 3살 아이부터 16살 청소년까지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그런 아이들이 16만 7천 명, 적어도 지금 확인된 숫자가 부모나 이 후견인을 보호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잃은 아이들이 16만 7천 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2명의 전 주지사가 주도를 해서 의회가 일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2명의 주지사는 누구냐 하면은 더 캠프톤이라는 아이다호주의 전 공화당 주지사, 매사추세츠에 비교적 잘 알려진 주지사 드발 패트릭 주지사가 이거 의회에서 뭘 해야지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도 1억 달러를 지원을 했고 학교에 10억, 100억, 1000억, 1120억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다시 오픈하고 세정제 놓고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딱 꼬집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어린이를 위한 뭔가 대책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지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다가 아니고 한 엄마나 아빠 중에서 한쪽만 잃어버린 어린이도 10대의 경우 자살 충동을 막 느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은 어떤 아이가 자살 충동을 느껴서 너무 걱정을 한다던가 아들이 꼭 자해야 할 것 같다고 이런 그 고통의 그 두려움 속에서 사시는 어머님이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아버지는 그 군 출신인데 그냥 근근히 본인이 그 최저의 생계비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와이프가 숨진 거예요. 딸이 14살입니다. 딸이 엄마를 잃고 그 딸의 얼굴에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고통을 보면서 살아야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는 남편이 숨졌는데 뭐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3살 아이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뭐 $200씩 주고 아이를 카운슬링을 받게 한다던가 이런 것. 의회가 이런 곳에도 돈을 써야지 된다.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지 된다. 민주당, 공화당 전 주지사들이 지금 이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만큼 이제 신문에 공론화가 됐으면 이 부분도 돌아보게 되겠죠. 원래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하고 이것도 급한데 예, 아마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에 52년 만에 최저로 나오죠. 물론 실업수당 청구도 항상 한 주일 보고 나오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18만 4천 명 12월 4일에 끝난 주입니다. 그럼 이게 1969년도 9월 6일 이후에 최저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18만 2천 명, 지금보다 2천 명 더 적었네요. 예상하기는 한 21만 1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더 적었던 겁니다. 한 주일 전에는 최종적인 게 22만 7천 명 실업수당 청구를 했고요. 이건 노동시장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일자리가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1,100개 일자리가 열려 있는데 뭐 건축을 포함을 해서 사람들이 뭐 그냥 딱 그만두고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임금이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도 수백만 개 일자리가 있는데 노동시장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채권 매입 뭐 줄이는 것 이런 것 이제 한다는 시기가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리고는 이제 연방정부, 사실은 근데 요즘은 실업수당보다도요 물가 인상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실업수당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물가 인상이 지금 뭐 40년 만에 최고다, 30년 만에 최고에서 40년 만에 최고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 달 새에 0.7%, 1년 사이에 6.7% 이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을 다 깎아먹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항상 요즘은 실업수당과 이 물가 인상 CPI 소비자 물가를 같이 봐야지 되는 미국의 경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은 요즘 이제 그 주택 보면은 뭐 태양 패널을 설치해 놓은 그런 주택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새로 지은 주택은 뭐 당연하지만 옛날 주택, 1950년대 주택 같은 경우도 리노베이션 할 때 전부 위에, 전에는 좀 미워 보이기도 했어요. 벽돌, 지붕 자체가 벽돌로 딱 있으면 아주 단정하고 뭔가 기품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태양열 패널로 딱 해놨을 때 처음에 봤을 때 좀 어글리했는데 이제는 추세가 그러니까 뭐 괜찮아 보이더군요. 이제 그러한 것이고, 연방 정부에서는 어제 2050년이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이산화탄소 중립되는 정부를 만들겠다. 정부라는 게 모든 미국의 각 가정, 개인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요, 어찌 보면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이고 가장 큰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됩니다. 물건 가운데 큰 물건 하면은 자동차고, 또 큰 것 하면은 집이잖아요. 더 큰 것 하면. 근데 그 집을 빌딩이 될 수가 있죠.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빌딩이 얼마나 될까요? 큰 땅 주인이고 빌딩 주인이고 에너지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미국에서 하는데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지금까지 내왔었던 주체이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 30만 개입니다. 자동차요, 뭐 어디도 필요하고 국방부에도 필요하고 FBI에도 필요하고 그런 자동차가 60만 대 연방 정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연간 상품과 서비스에 쓰는 돈이 6,500억 달러.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그 큰 덩어리에서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를 언제까지 없앤다. 2030년경에는 빌딩, 건물은 모두 깨끗한 전기로,
클린한 전기로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2032년에는 빌딩의 온실가스를 50%까지 줄이고 2035년이 되면 연방정부 소유의 자동차는 전부 전기자동차. 이 전기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깨끗하게 마련하는 전기자동차로 한다. 그렇게 해서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65% 줄이고 2050년이 되면은 제로 없애게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는요, 여러분들 자동차 사실 때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추세가 이러면 전체적인 추세가 그런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게 이득이 가고 편리하게 되는 것이니까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클린 에너지,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집이라든가 뭐든지 다 클린 에너지 베네핏 있을 때는 뭐 해놓으시면 좋고요. 뭐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2030년까지 구글은 이제 특별한 이런 그 회사니까 컴퓨터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4시간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24시간 클린 파워로 가동한다 하는 것이 구글이고 연방 정부도 그때까지 2030년, 2050년 딱 뭔가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전해드릴 내용이 네. 연방 대법원이 만약에 그 로앤 웨이드 지금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내년 한 6월경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연방 낙태법 현재 합법화되어 있는 것을 불법으로 한다면 캘리포니아주가 예를 들어서 생츄어리 시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생츄어리 주 이랬잖아요. 낙태에 대해서 생츄어리 스테이트가 되겠다 하고 게빈 뉴섬 주지사를 포함해서 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주에서 낙태를 하려고 오는 사람에게 여행 비용도 주고 시술 비용도 무료로 해준다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캘리포니아주는 여성의 권리를 아주 그 신성한 그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캘리포니아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주의 정체성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느냐 하는데 내년에 310억 달러 흑자가 난답니다. 게빈 뉴섬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주리주의 48살의 엄마가 딸과 좀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을 도용을 해서 이제 그 융자를 받고 학교를 다니는데 40대 엄마인데 다 20대인 줄 알았대요. 보이프렌드도 있고 보통 학생들과 똑같이.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결국은 이리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신분 도용이죠. 딸 것이라 하더라도.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